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한번 마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한번 마음 정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는 이득인 것인지 같이 찾아 나서는 과정이 되길 바라봅니다. 영상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눈을 감고 오디오로 들어보시거나 그냥 틀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제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 지켜보며 왜 이리도 나는 감정이 널뛰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 때문에 내가 힘들다. 형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늘상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법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가까운 이웃이다. 성인이 되었으면 형제라고 해도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서운해하고 또 싸우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걸 요즘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의 인생에 관여를 해서 생긴 일이다. 형제 간의 관계는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와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이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기대를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어릴 때 늘 함께였지만 성인이 되면 서로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어릴 때의 역할이 그대로 남아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과거의 역할을 업데이트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인정하며 친밀한 친구처럼은 아니어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내 맘 같을 수 없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형제는 내 전부를 알아주고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한때 인생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일 뿐입니다. 성인이 되어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누군가 잘못한 것도 관계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과거가 따뜻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고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이어줍니다. 형제는 어린 시절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같이 뛰놀고 싸우고 화해하며 인생의 첫 관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성인 형제 관계에 대해 심리학자의 조언과 법륜 스님의 말씀을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의 역할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 갈등을 낳습니다. 첫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 막내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남아 성인이 되어도 서로를 그 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늘 비교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했는지, 누가 더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은 남아 갈등을 만듭니다. 심리학은 조언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내 맘 같을 수 없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형제는 내 전부를 알아주고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한때 인생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일 뿐입니다. 성인이 되어 멀어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과거가 따뜻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형제는 부모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부모 중심의 모임 대신 형제만의 새로운 의례를 만들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작은 만남, 짧은 안부 인사,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형제와 가까워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멀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관계가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한 시기를 함께한 인연이다.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면 된다. 가까움도 거리가 느껴지는 마음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성인이 되어 멀어져도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이어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작은 순간을 소중히 한다면 형제 관계는 평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그 뿌리는 같고 그 기억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형제는 단순한 혈연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형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형제애는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난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순간 형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형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신뢰가 없다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형제는 그 신뢰의 가장 오래된 뿌리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형제애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다. 형제는 때로 멀어지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이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고 그 기억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형제들에게 어떤 형제로 남길 바라나요? 옛 성인들의 말처럼 형제를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내 삶의 거울, 시련 속의 동반자, 성인이 되어 멀어져도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이어준다라는 이 글귀가 아마도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뿌리는 같고 그 기억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 또는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겠지요. 오늘은 형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봤는데요.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가 있었던 걸 이런 식으로 풀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난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은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형제 간에 불화가 있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에 관해서 많이 찾아봤고, 그런데 그것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너무 큰 기대와 쉽게 대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성인이 되어 서로가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요. 나 아닌 모든 인간관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무조건 나를 추앙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는 할까요? 여자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화내지 않을 거야. 어떤 인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명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받는 사람보다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마음 정리를 하며 적어도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매일 다짐해 봅니다. 물론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서 여러분과 함께 괴로움이 없는 삶 내 노년이 오더라도 기꺼이 반갑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싶네요.